네, 수학 만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깊은 생각 세종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하게 될 깊은 생각 세종 고등부 강사 김재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학2 내용, 단원 분석,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이 어떻게 어떤 단원 좀 집중적으로 그 과목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수학2 단원은 수학1 단원에 비해서 조금 얇은 느낌이 있죠. 그쵸. 네. 내용적으로는 얇은 느낌이 있어요. 네. 일단 얘도 크게 이제 세 단원으로 나뉘잖아요. 네. 네, 극한과 연소,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될 미분과 적분. 네, 일단 이름에서 오는 포스가 조금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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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학2 단원 자체는 오로지 함수만 다뤄요. 맞아요. 네, 수학원은 이제 수열을 다루기도 하고 하지만 함수가 잠깐 살짝 빠져 있기도 하지만 맞아요. 전체가 다 함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뭐 수학과에서 다뤘던 함수 얘기, 네,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얘기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죠. 여기는. 네. 그럼 저희 첫 단원부터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극한과 연속이라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시작이 함수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처음으로 배우게 될 이제 리미트라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게 되는데 당연히 얘도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 심기 불편하게 다가와요. 기호도 어려워 보이지, 얘가 뭘 뜻하는지도 사실 애매해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기는 사실 고등수학 안에서는 그렇죠. 애매하죠. 근데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이 극한을 그냥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는 직관력이 좋죠. 그런 친구들. 직관력이 좋은 친구들. 오히려 정말 너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은 잘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배수적인 영역이 강한 친구들이 또 그래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는 좀 태도를 빨리 고쳐줘야 돼요, 지금. 수투를 접근할 때 있어서. 이건 이거야 라고 하면은, 이건 이거구나. 그냥. 빠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그쵸. 그게 이 과목을 처음 들어갈 때 그거를 놓지 못하면은 끝까지 못 버려요. 계산으로만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는데. 그죠. 극한과 연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처음을 배우면서 계산적인 부분과 그리고 기하적으로 이제 그림으로써 이제 함수의 이 그래프로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까지 같이 설명이 되는데 그 두 개를 잘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고 수학2라는 과목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개념 공부하면 할수록 더 파고들기 더 좋은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너무 파고들기보다는 일단 한 바퀴를 돌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볍게 돌리더라도 한 바퀴를 돌리고 다시 볼 때 또 깊어지고. 그쵸.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려면 저는 제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극한과 연속에 대한 차이점을 구분 명확히 하는 거. 개념적 정의. 되게 비슷하거든요, 정의가. 근데 그걸 되게 구분 잘 하는 친구가 또 그 다음 미분으로 넘어갔을 때 미분 계수의 정의까지 구분을 미분 가능하다는 것까지 구분을 잘 하는 게 저는 이 명확한 이 비슷하지만 명확한 차이를 가진 이 개념들을 어떻게 잘 구분하고 정리해 가냐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뭐 처음 할 때 극한을 뭐 완벽히 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냥 어떻게 하는 거고 처음 예비고이 친구들 우리 수투 특히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너무 딥한 궁금증들은 살짝 묻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오래 걸리죠, 1단원만. 오래 일단은 보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뒤에 이제 미분과 적분이라는 놈들도 있는데.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그런 건 있어요. 처음 배운 아이들이 개념은 또 좀 애매모호하게 알고 그냥 결과론적인 것만 기억을 하고 나서 문제를 또 풀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소투를 재밌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맞아요. 게임도 애들이 자기들이 못하면 게임을 재밌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소투라는 과목이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문제 풀려버리니까 맞추니까 되게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하게 되고 착각이 맞죠. 네, 착각이 되고 그러면서 나 소투 되게 잘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때가 맞아요. 되면 또 이게 이렇게 어려웠던가 라고 이제 좀 또 한번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근데 이제 연속과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는 이 단원이 되게 중요한 단원이잖아요. 미분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극한과 연속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빠르게라도 훑고 난 다음에 이제 미분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 소토 단원의 꽃은 이 단원이 미분이죠. 그래서 그 미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일단 처음에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처음 미분 2단원 처음을 들어갈 때도 1단원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리미트가 계속 나오고 정의를 계속 이용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미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우는 순간 미분?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렇게 처음에 느낄 거예요. 그렇죠? 미분 이렇게 하는 거고 접선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뭐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너네 앞으로. 너네 수학상 할 때 이렇게 접선 열심히 구했지? 사실 미분 세우면 이렇게 계산하는 이번에 거야. 나와. 애들한테 그게 신세계예요. 맞아요. 너무 쉽게 나오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는 친구와 이 부분을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의 큰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 뭐냐면은 계산력이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오고 차수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계산이 복잡한 걸 가지고 어렵다라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그게 일단 저는 미분을 가르칠 때 처음 배운 아이들이 미분 계수의 정의 자체에서 일단 부딪혀요. 그렇죠. 뭔가 식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그걸 막 구분하는 숫자 하나 차이, 부호 하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든 거죠 처음에. 조금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접선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죠. 그 중에서 특히 점의 외부에서 접선을 그어서 접하는 직선 만들 때 또 그게 식이 생각보다 아이들한테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계산력. 계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문자를 두 개를 두고 뭐 하나 두세 개를 두고 연습하기 쉽지 않은 거죠. 결국엔 계산으로 마지막엔 해결해내야 되는데 물론 수험보다 저는 그래도 수투가 계산이 적다고 봐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그게 비슷한가 봐요. 저는 오히려 수투 계산이, 그러니까 수원에서는 문자적인 요소보다는 좀 숫자적인 요소가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문자를 다뤄보지 않은 친구들, 특히 수학상에서 공부를 했을 때 좀 심화 문제를 다뤄본 친구들은 그래도 그거에 대한 훈련이 조금 되어 있어요. 문자를 여러 개를 두고 내가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 보고 싶은지, 그럼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알아서 깔끔히 되는. 근데 그게 아직 훈련이 안 된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라도 지금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접선을 배우고 했던 그 모든 게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미분에서는 결국 내가 모르는 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나 증가하고 있나 감소하고 있나 또는 뭐 이게 저 원리 위로 올라가니 밑으로 내려가니 이런 부분들을 요소를 조금 더 섬세하게 보고 싶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접선까지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마음으로 1, 2단원을 접근해야지만 어떤 식이 나와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은 미분이라는 과목에 70% 이상은 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죠. 적분은 그렇죠. 뭐 미분의 그 반대라고 애들이 그냥 적당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라는 거 마음도 크고. 하지만 이제 그래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가 정말 수투를 처음 한번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는 큰 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적분 하나 남았네요. 적분 일단 수1이랑 조금 다르게 수2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연계성이 계속 들어가요. 앞에서 수1을 할 때는 지수로금수를 못한다, 이거 안 배웠다고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그걸부터 배워도 돼요. 시작해야 돼요. 단원의 연계성이 없어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수학2는 극한과 연속을 안 배웠다라고 미분을 이해할 수 없고요. 맞아요. 미분을 안 했다, 적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일단 여기까지 적분까지 잘 따라왔다 친구들이. 그러면은 처음은 그래도 적분? 미분 반대로 한 거네? 생각보다 할만하네. 뭐야? 뭐 기호는 좀 어려워 보였지만 처음에 인테그랄 기호 어려워 보였지만 뭐야 생각보다 할만하잖아.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사실 처음으로 어려워하는 게 이제 정적분이니 부정적분이 뭐 이거 구별하는 것도 뭐 쉬워요. 여기서도 계산력이 조금은 뒷받쳐줘야 되긴 하지만은 이제 또 함수
적분이랑 함수랑 연결이 됐을 때, 물론 당연히 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지만은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느니 뭐 간단히 말해서 그런 거죠. 네. 기호가 많이 들어가서 복잡해 보이는 식으로 나오는 식. 그쵸. 네, 그걸 싫어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정의된 새로운 함수를 또 내가 뭐 gx라고 뭐 fx만 있으면 내가 gx라고 또 잡아야 되느니 뭐 얘는 상수니까 k라고 잡아야 되느니 자기가 좀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여기가 항상 모든 게 이렇게 연계가 조금 있는 단어 뭐 책들은 수학2 뭐 이런 놈들은 앞에서 썼던 걸 이제 뒤에다 다 끌어다 오죠. 앞에서 썼던 개념들. 정말 쌓아가는 과목이 수학2예요. 앞에서부터 안 쌓아져 있으면 뒤에서는 또 무너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무너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무너지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어떤 공부를 하든 복습이 잘 돼야 되는 걸 이 수트에서는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뭐 다행히 뭐 정적분으로 갔을 때는 정적분의 활용 이제 정적분을 왜 배웠냐 넓이다 이런 거 배우면 학생들이 왜요? 라고 물음표를 갖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다 수긍해요. 그냥 이렇구나. 그때쯤 되면 앞에서 어려웠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차라리 여기는 조금 그래도 미분의 활용 접선 구할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하다. 아이디어 잡는 것들이나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들이 그래도 적분을 공부할 때 있어서는 앞에 부분만 탄탄하게 되어 있다면은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수월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전체로 신경 써야 되는 건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2단원. 이분을 얼마나 잘 공부를 했냐가 수투 단원의 관건이고 그리고 남은 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고2 동안 또 많은 문제를 풀 거라서 그 사이에 그 계산량은 또 어떻게든 채워지기 마련이에요.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요. 이번 겨울방학은요, 사실 수원이든 서투든 이제 미리 보기를 해야 될 시기죠. 그 시기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보는 걸 전 추천합니다. 네, 특히 소투 그리고 수원에서 많은 계산력을 또 한 번 더 요구하기 때문에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문제집 한 권씩은 한번 돌려보고 고등학교 2학년 학교에 가는 것이 방학이 끝나고 그게 이번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야 이제 고2가 끝나고 바로 고3이에요. 고3 때 수원을 까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1학기 수원이 끝나고 나면 2학기 숙제 공부해요. 막 애들이 내신한다고. 그렇죠. 그 사이에 6개월을 거의 안 하죠. 맞아요. 예비 고3 때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극명하게. 수원을 까먹은 학생들, 그때 또 다시 개념 보고 있는 학생. 근데 수원을 잘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때 수능 기출도 보고 이제 진짜로 고3이 시작하는 그런 유형들과 문제풀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6개월의 차이를 만들지 않도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